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대본부에서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 국제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로저스 회장의 발언을 빌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을 들었다. 짐 로저스는 평화에 투자하자고, 미래에 투자하자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짐 로저스 회장은 나는 지지한 적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완전한 사기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조차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국민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됐습니다. 거의 국제사기 대선 후보,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이론을 빌린다면 짐 로저스 회장이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뭔가 활기가 돌긴 돌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되고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가 5천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런 식으로 5천을 공약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리겠다. 거짓으로 이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민주당의 충격 이슈 조작 프로젝트고 민주당의 조작 DNA가 발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재강 의원은 지금 이재명 선대본부에서 국제협력단장을 맡고 있고 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김진양 씨, 개성공단 이사장을 하다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촛불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경욱 교수는 평양과기대 교수인데 이 평양과기대는 핵개발 인재, 해커 인재 양성소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추어 보면 이런 조작 프로젝트의 배우가 과연 누구인지조차 의심이 됩니다. 이재명 캠프의 국제협력 단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페이스북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없다?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이 오늘 언론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관련 없다? 관련 없다? 이게 관련이 없습니까? 더 문제는 지금 이재명 캠프에 있는 모 인사, 모 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고요. 김영춘 전 장관의 보좌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로저스 측에 확인을 했는데 로저스 측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죠. 저는 웬만한 민주국 가면 이 정도 사기치고 대선에서 이 정도 거짓말을 했으면 후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몸통이 잘려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짜 정치하는 사람 뽑으면 가짜 평화, 가짜 경제, 가짜 민생만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총각 사칭, 검사 사칭, 이제 지지 사칭까지 가짜 정치의 창시자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건 보이스피싱 범죄 수준입니다. 다행히 내일이 투표인데 투표 전에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서 돈을 입금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그 돈을 인출하는 현장에서 검거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시민 작가가 대한민국의 모든 누님, 이모님, 고모님, 어머님을 분노시켰습니다. 그리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분노시켰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간 대한민국은 가짜로 덮일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댓글 관련해서 리박스쿨을 공격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커피 공작을 보면 민주당의 DNA가 어떻게 발로되고 있는지 이 댓글 공격, 리박스쿨 공격하는 것도 민주당이 어떤 음모와 조작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전체가, 민주당 전체가 그 자체가 거짓인데, 조작인데, 음모인데 리박스쿨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댓글하면 거의 댓글 사관학교 출신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DDD 리스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댓글 조작을 하는 DDD 리스트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가 제기되자 폐쇄됐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를 며칠 앞두고 음모와 그것도 네거티브 음모를 펼치는 후보는 반드시 패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대선에서 다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 조작으로. 이것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2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부분을 삭제한 것처럼 법을 개정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를 없애겠다. 물론 그 전 단계로는 당연히 재판을 다 중지시켰습니다. 그게 전 단계고, 두 번째 단계 법을 개정해서 죄를 없애겠다.
그 다음 단계 그래도 안 되면 검사들을 다 고발해서 마치 지금 기소된 사건들의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한 것처럼 검사를 고발하고 정권을 잡으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그 검사들을 기소하게 만들고 본인의 죄는 무죄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단계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해서 그래서 자신이 과반 이상의 대법관을 임명해서 결국은 무죄로 만들겠다. 그것도 안 되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사심제로 만들어서 자신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6명이 결국은 그 판결을 뒤집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시고 확실히 심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을 보십시오. 경호 차량에 다니는 걸 보면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를 벌써 2단계나 가동시켰습니다. 제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단일화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적었는데 아직 단일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역전이 시작됐다고 믿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빅데이터나 SNS의 여러 동향들을 보면 이미 역전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인식하에서 김문수 후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준석 후보와 같이 유능한 정치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선을 치르면서 또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모든 것을 고소 고발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여지껏 봤던 허위사실 공표 중에서 이렇게 큰 대국민 사기극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이런 사기 조작극을 만들 수 있는지, 단순히 당선을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